미 의회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분들이 분들이한 표현 너무했다. 그런 표현 쓰지 맙시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는데 마치 황교안이 국회에 난입시켰던 그 사건이랑 비슷한데요. 문제는 거기에 태극기가 있었다는 사실. 조국 장관이 오늘 SNS 보니까 실제로 여기 지금 아마 CNN 라이브일 것 같아. MBC구나. MBC 뉴스인데 여기 보면 태극기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혹시 민경욱이 너? 왜 갔을까요, 거기에? 제가 어제 실은 한 5시부터 이걸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CNBC 뉴스를 제가 봤는데 라이브를 유튜브로 오늘 실은 여기 오는 한 4시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하기 전에 1시간 했다가 저 지금 미국판 태극기 부대 애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법 집행이 굉장히 그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발포를 할 수 있고 그런 나라인데 대신 워싱턴 DC 그 시장이 그 6시에 통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녁 6시에 커피우라고 그래서 통금을 했는데 그 이유도 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방금 제가 속보 보니까는 지금 의회에서 인준이 끝났습니다. 승인이.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됐는데 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리고 아까 저기 여러 주들이 반대하는 그런 그 토론이 있었거든요. 의회 내에서. 낸시 펠로시가 나오는 하원에서 뭐 상원 따로따로 합동회의하다가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미국 의회의 굉장한 그 수치다. 미국 민주주의 그러면서 대단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거기에 태극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야 태극기와 저놈들 극우 놈들은 통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보통 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을 가지고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그런 곳에서 뭐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의회에 뭐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고, 근데 참 이거를 우리나라에 또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세요.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항의했고, 그 항의의 뜻을 받아서 의회에서 탄핵을 가결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혼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을 대한민국은 실천하는 나라거든요. 이런 민주주의 정치의 선진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더 정말 참 미국보단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들이 상당히 성숙해 있구나. 그래서 근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저 의사당 합니다. 진입을 실은 트럼프가 조장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선동했다. 그게 뭐 그 발언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임기가 14일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탄핵해야 된다. 14일 사이에. 14일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지금 그 집권 그러니까 그 다수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이 50대 50이 됨으로써 그 부통령이 그 국회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지금 탄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를 들고 간 사람은 국위를 선양한 거예요? 국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야? 저 전 세계적인 방송에 태극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인식시켜줬다는 것인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쟤네?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태극기를 들고 가신 분이 성적에도 같이 들고 있잖아요. 태극기도 들고 있고 아마 아까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저렇게 태극기 드는 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에게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죠. 한국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아주 크고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빨리 저기 잡으러 가요. 폴리스. 그 정도로 오해하실 분은 아니실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이제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 새버린 거라고 의회에 난입하는 분명히 맛을 본 놈이야 저놈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민경욱이 계속 미국 가가지고 한국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동화됐거나 그걸 동의하거나 아니면 민경욱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럽고,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 세계적 관광지 명소에 가가지고 자기 한글로 이름 새기는 놈들. 그런데 가면 일본어로 새기세요. 스미마셍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서 술 먹고 싸울 때 일본말 하긴 한다고 하대요. 한국 사람. 거기 들어가면서 일장기 들고 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박수 쳤을 거야 이게. 잘못해서 히라가나 몰라서 우리말로 오겐키 데스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오, 역시 고급스러운 농담. 근데 사실 이게 극우의 모습인데 실제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출판 기념회 하나 열었는데 여기에 주로 등장한 인물이 서민, 그 기생충, 서민 기생충 서민하고 다음에 뭐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데 극우가 이런 거라고 저는 봐. 최소한 민주당 계열에서는요 이런 부 콘서트 같은 걸 하면 이딴 식의 막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극우적 모습은 이런 표현들이 자기들한테 사이다가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 확장성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서민이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유시민 털보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새해에 좀 더 망했으면 하는 사람으로 박주민 의원이 망했으면 좋겠다. 박주민은 세월호 비극으로 국회 배지를 달아놓고 정작 세월호 문제엔 여의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있다. 올해 망했으면 좋겠다.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와서 아예 떨어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어떻게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누가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애초에 그 경향신문 기자를 하다가 저기 DJ 정권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시고 나중에 또 오세훈 시장 때는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갈아타기를 잘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어떻든 간에 이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든 아니면 뭐 시끄럽게 마케팅을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서민 교수님께서 뭐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엄청 불편해. 나도 불편해. 야, 서민 교수라고 하면 되지. 네, 서민 교수. 서민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서민 교수예요? 교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품격이 정말 없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것은 나쁘다. 그래서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새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박지민 의원 관련해서는 뭐 세월호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뭐 한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박지민 의원 연말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단식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적시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들게 하는 이런 기사네요. 일단은 시작이 펜앤드 마이크에서 했다는 자체가 구구 보수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쪽 그 국진당의 유전자는 어쩔 수 없다.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내리 꽂으니까 뭐 공천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이뻐. 너 좀 돈 있어 보여. 그러면 그냥 내려 꽂으니까 그런 맛에 들인 사람은 다시 한번 눈에 띄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구적인 표현 아니면은 국진당에서 좋아할 만한 어떤 이런 표현 행동을 해야지 나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생각났는데요. 첫 번째는 차도살인. 그러니까 조은이나 그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서민이라는 평소에 이렇게 칼춤, 망나니 칼춤을 잘 추는 애를 데려다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그 언동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극단적 발언했더니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쏠쏠해.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내가 봤을 때 서민은 그냥 찌질이에요. 분석이 이렇게 찌질하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향후 나중에 내가 그쪽에서 자리를 하나 얻겠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정말 망나니 칼춤 추듯이 아니 대학 교수의 품위가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는 이거 얘기. 보실래요? 조은이도 한 말이 이게 있어. 뉴스공장이 게스트가 정치적이래요. 정치 시사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게스트가 정치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지힘하고 더불어민주당 패널들 그 패널이 아니라 이렇게 게스트로 온 사람들 데이터를 내봤더니 오히려 국민의 지힘 쪽 게스트가 더 많아. 가짜 뉴스고요. 서민 얘는 정말못이기도 하지만 찌질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이 잘한 게 뭐가 있어라고 물으면 기껏해야 K 방역이라고 하고 마스크라고
하는데 마스크는 국민이 잘 쓴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박주민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의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이거 참. 아니 마스크는 국민이 잘 쓴 거다고 해요. 마스크를 국민이 잘 쓰게 만든 것이 잘한 거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멍청한 새끼 진짜. 아니 진짜 저는 그리고 되게 기분이 나쁜 게 이 사람이 지금 세월호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성, 본인이 세월호에서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진보 스피커에 와가지고 박주민 의원에서 불만이 있으면 언급을 했다라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쪽 국진당이라든지 그러게. 보수 쪽은 세월호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음모론으로 이거 진상규명을 반대해. 네,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쪽에 가가지고 무슨 세월호를 걱정하는 듯한 표현을 상당 자체도 앞뒤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박주민 의원한테 불미스러운 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데 이 불미스러운 뜻이 어떤 뭐 이 사람이 비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누구처럼 사망하길 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거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어쨌든 의학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다 자체는 정말 조금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K방역 이건 말씀하신 거 넘어간다고 치고 또 하나가 전 이제 본인이 기절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 조은희 구청장이 구정 사업으로만 책 한 권 썼다는 거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하는데 구정 사업은 책 한 권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복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자기 선거 공약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거 사진 내용들 이런 거 붙여놓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된 걸로 제가 책 쓰려면 몇십 권도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라면. 그러니까 서민의 그 행보를 보면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대세 편승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욕하고 그리고 이제 TV에 나와서 연예 프로에다 나와서 약간 띨빵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실은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것과 바보가 나오면 바보에게 그 정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형래식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은 못생긴 데다가 말하는 게 그 눌변이에요. 말하는 게 엄청나게 약간 멍청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기를 끈 후에 마치 지가 글을 쓰고서 자기는 글을 참 잘 쓴다. 이 사람이 글 쓴 거 제가 보면 정말 개똥입니다. 이 사람 개똥. 심형래예요. 심형래는 내가 봤을 때 천재인데 바보 역할을 하는 거고. 심형래보다 못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게 그래도 무슨 기생충 관련한 교수란 사람이 백신 구하는 건 정은경 청장 담당이라더니 왜 본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고 나서는지 그렇게 일 안 하시는 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게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 안 하겠다. 왜냐면은 그 총 책임자는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모더나 CEO 등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백신 2천만 개가 더 확보돼서 그러면 칭찬해 줄 일이지 이게 비판할 일이냐고요.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평가해야지 무슨 이 워딩 자체가 좀 이상해요. 어떤 분이 그 서민의 외모 비하는 좀 하지 말자. 제가 왜 서민의 외모 비하는 하냐면요.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기생충보다 못생겼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얘기는 기생충이 얼마나 예쁜데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뒤끝이 엄청 남았구나.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못 합니까? 서민의 외모에 대해서 왜 제가 판단을 못 합니까? 본인도 그 본인이 좋아하는 기생충에 빗대서 얘기하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란 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원순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쇼만 했다. 콘텐츠가 없다. 박원순 시장님한테 컨텐츠가 없다고 말하면 쟤네들은 서울시장 할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무조건 내용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단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초등학생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놈이 한 마리 더 있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찌르면 4차 가해래. 그럼 증거를 내놔 이 새끼들아. 진짜 되게 열받네 이거. 아까 그 김비용 이야기하다가 박원순 시장은 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없어. 짜증나. 지난번 저희가 그 편지 또 분석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편지 글만 있으면 제가 그 이해하는데 이모티콘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김병욱과 그 비교하면 너무 그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어찌 보면 너무 그 쉬운 선택을 한 게 그 쉽게 선택한 게 아닌가. 그 참 아쉽습니다. 지금도 되게 안타까운 게 저랑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
어떤 그런 식의 토론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토로를 한 번씩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그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술도 못 마시고 딱히 뭐 취미 활동도 없어서 그런 면에선 대단히 그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극우들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요.